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미라는 아주 특별하다. 우리나라는 택지 개발 등으로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미라가 집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발견된 미라는 거의 조선시대 미라다. 조선시대 무덤이라고 해서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을 묻어놓고 관 주위에 이렇게 회를 쳐서 보존성이나 밀폐성이 높은 그런 무덤에서 미라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흔히 회광묘라고도 부르는 회경묘에서 미라가 발견된다는 얘기다. 회경묘는 회로 격, 그러니까 벽을 쳤다는 얘긴데 너무 단단해서 굴착기가 동원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회각 구조는 이렇게 회각 돌리고 가로 횡대가 있고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쪼아서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밀폐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단하죠. 회경묘의 개념은 주자가래에서 시작됐다. 주자가래는 고려 말 주자학과 함께 받아들인 생활 의례로 관원상제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자가래에서는 그 나에게 몸을 준 부모의 몸을 화장하는 불교를 비판해서 그대로 매장하게 했고요. 또 석실 같은 것은 너무 그 품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그 부모의 시체가 나무 뿌리나 벌레나 짐승들한테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격을 써서 회로다가 보존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자가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무덤 형식으로 그대로 재현된 경우가 많다. 관 위에 그려지는 문양이나 부장품도 주자가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다. 사계 김장생이라고 하는 분은 그 가래집남 도설이라고 해서 주자가래를 모두 그림으로 해설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네모나게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이 회격입니다. 이 회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국조 오례이나 주자가래나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주자가래에서는 이 정중앙에 회격으로 둘러싸인 그 안 부분에 중취용관이라고 해서 중앙에는 관을 넣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즉 관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조 오례이는 바로 이 부분에 관뿐이 아니고 곽까지 같이 넣게 돼 있습니다. 회경묘의 구조는 좀 복잡하다. 일단 땅을 파고 바닥에 회를 깐다. 그 위에 외곽을 놓고 외곽과 땅 사이에 회를 친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내관을 그 안쪽에 놓고 모래와 자갈을 회로 반죽한 것으로 마무리한 다음 그 위에 봉토를 씌운다. 회가 굳어지면서 무덤 안쪽은 진공 상태가 되고 시신은 부패를 멈춰 미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미라는 무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 우리 미라는 주자가래가 들어온 이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또 주자가래 방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유교를 신봉하는 사대부와 그 가족이란 얘기가 된다. 한국의 미라는 어떤 인공적인 그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족보나 문서 같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들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지난 2006년 4월 경남 하동. 성주이시 문중묘의 이장 과정에서 미라가 한 구 발견됐다. 단단한 회격 안에 곽과 관을 모두 갖춘 회경묘의 초기 형태였다. 죽은 사람의 이름표 격인 명정,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 등이 함께 출토됐다. 폐경묘의 구조로 보아 미라의 생존 시기는 500년 전쯤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복식으로 판단할 때 정구풍 관리의 부인 정도로 짐작됐다. 일단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다. 하동미이라하고 소년미이라하고 얼굴에 거의 같은 부위를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하동미이라에서는 상악동에 뼈가 아주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눈에 띄게 많이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는 저희가 섬유 이형성증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섬유 이형성증은 안면을 주로 침범하는 그런 뼈가 두꺼워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하동미라의 CT 결과는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섬유 이형성증이란 질병이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증거가 됐다. 그리고 하동미라에서 채취한 대변과 장 내용물에선 기생충이 관찰됐다. 참골 큰입 흡충과 이형 흡충류, 그리고 간 흡충의 충난이었다. 참골 큰입흡충은 그 이름처럼 굴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그 이형흡충류는 이제 뭐 숭어라든지 은어 같은 그런 반담수어를 통해서 매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굴은 물론이고 지금처럼 물고기 같은 거를 날로 먹었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참골 큰입 흡충이다. 참골 큰입 흡충은 1993년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처음 확인돼 세계 학회에 보고된 기생충이다. 그런데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참골 큰입 흡충이 유행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 일대고, 미라가 발견된 하동군 일대는 자연산 굴과 관련된 이 기생충의 주 분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동미라에서 발견된 참골 큰입 흡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역사학자에 의해서 풀렸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걷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한 결과물이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이 책 중에 이 지금 부분은 하동현 부분인데요. 여기 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산이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동현의 특산물로 대구어라고 있고, 여기 또 전복도 있고요. 여기 보시다 보면 석화가 있는데, 이 석화가 바로 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하동 지역에선 자연산 굴이 많이 생산됐고, 당시 사람들은 생식 습관이 있었고, 참굴 큰입 흡충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분포했다는 얘기다. 미라를 통해 역사의 기록을 증명한 셈이다. 우리나라 미라가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미라에 남아있는 특징인 내부 장기와 그리고 뇌를 포함하는 내부 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의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시대의 그 질병의 생활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 미라를 의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논문들이 국제학회에 발표되면서 미라의 사행이나 과거 질병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엔 영상 진단 매체의 발달이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시 파평윤씨 묘역에서 미라가 발견됐다. 당시 미라의 배 부분이 불룩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CT 결과 미라는 임신 상태였다.
윤심이라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어깨뼈에서 척추로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깨뼈가 이 산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봤더니 이렇게 머리는 이 바깥쪽으로, 아기 머리는 이미 그 산도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아기 어깨가 이렇게 골반뼈에 걸려 있는 것으로 봐서 더 그 가장 넓은 부위, 아기의 가장 넓은 부위가 산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망했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일부에서 자궁의 파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윤심이라는 발굴 당시 부검을 했고 자궁 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다. 부검과 CT 결과가 일치한 것이다. CT를 하면 미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몸 안쪽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T, 컴퓨터 단층 촬영이란 무엇인가? X선을 쏘여 조직의 성분과 밀도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엑스레이가 2차원이라면 CT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몸이 CT 기계 안에 들어가면 기계가 회전을 한다. 이때 X선이 우리 몸을 투과해 검출기로 들어간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는데 이 간격마다 영상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이 간격이 얇을수록 영상은 더 정확해지는데 초창기 20-30mm던 간격은 0.625mm까지 정교해졌다. CT, 컴퓨터 단층 촬영은 우리 몸속의 장기 상태를 살피는 데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미라 연구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치아를 통한 연령 추정에도 효과적이다. 보통 치아 모형을 떠서 마모면의 깊이와 정도를 관찰해 연령을 추정하는데 미라는 턱관절이 굳어서 입을 벌릴 수 없다. 그래서 CT 촬영으로 치아 구조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마모도를 관찰하고 사망 연령을 추정하는 것이다. 치아 상태를 보면 일단 사랑니가 없습니다. 18세 전후에 붕출하게 되어 있는 사랑니가 없는 걸 봐서 상당히 젊으신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각 치아의 마모도를 보면 마모도가 굉장히 얕으면서 미연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상악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마모도에 따른 연령 추정을 했는데 23.5세 정도, 20세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해부를 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CT. CT 등 영상 진단의 발달은 인간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미라 연구에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소년 미라에 대한 1차 조사 4년 만에 2차 조사가 있었다. 2차 조사 때에는 조금 더 그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검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치 400년 전의 사람이 저희 대학병원의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문 앞에 들어서서 검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건강검진 같은 것을 시도를 해본 것이죠. 부검을 안 하고도 몸 안쪽의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된 방법은 내시경이었다. 내시경은 몸 안에 작은 카메라를 집어넣어 내부 장기를 살피고 조직 샘플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년 미라의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실시했다. 처음 했을 때 딱 보면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없고 그 다음에 피, 혈액도 전부 말라버린 상태고 많이 몸도 수분이 다 빠져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색깔이 다 균일하게 회색 그런 빛을 띠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좀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가 작아지고 한쪽에 붙어버리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년 미라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장기들이 모두 등 쪽으로 내려앉아 포개져 있었다. 양쪽 폐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왼쪽이 더 많이 손상돼 있었다. 그리고 소년 미라의 내시경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 중 하나는 대장에 남아있는 변이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한 500년 된 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존된 이유로는 그 소장이 이제 6m, 대장이 한 1.5m로 길기 때문에 외부와 잘 차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잘 돼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로 소년 미라의 몸 바깥쪽을 조사했던 1차 때와는 달리 내시경이 포함된 2차 조사에선 좀 더 구체적인 질병들이 거론됐다.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검사, 그리고 기본적인 CT 촬영, 그리고 내시경 같은 것을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분자 생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결핵의 원인균이 되고 있는 그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직접적인 그 소년 미라의 죽음과 연관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연구는 그 방법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이미 발굴 현장에서부터 의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이제 발굴 현장에서 의과학자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복장은 왜 그런 형태로 착용을 하셨나요? 이런 고인구를 사용해서 DNA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대에 남아있는 DNA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은 실험에 직접 참여해서 멸균된 복장과 멸균된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직접 발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라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나, 둘, 셋! 특히 최근 신내동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미라의 경우 가장 진화된 미라 조사 방식이 사용됐다. 미라는 발굴 즉시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송됐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로 CT를 했다.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법이다. 의복을 벗겨서 오게 되면은 팔다리가 잘못하다가는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복을 완전 입힌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그런 팔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얻게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할 때도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조직을 보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한 부패나 이런 것들도 좀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발굴 현장에서 진행되던 복식 수습도 서울의대 법의학연구소에서 멸균된 상태로 진행됐다. 열읍시다. 이게 원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하늘이잖아. 자, 보세요. 여자다. CT 후에 진행된 이 복식 수습 과정은 수십 년간 출토 복식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야,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야, 멋있어. 진짜 멋있다. 이번에 신내동인 경우는 참 제가 30년 만에 처음 얻은 행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까지 모든 축적된 거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죠. 해서 관을 털어내고 그 관 털어내면서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베끼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떻게 껴입었다, 허리띠는 어떻게 맸다, 신은 어떻게 신겼었다, 매듭까지 자세한 게 다 나왔고요. 이번에는 그 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어떤 그 과학적인 연구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가운도 입고 장갑도 끼고 뭐 대단히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이라 그럴까요? 뭐 하고 나니까는 아 정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미라를 연구한다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과거로부터 온 타임캡슐을 여는 일이다. 이 타임캡슐을 열기 위해서 과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라의 말 걸기를 계속하고 있다.